자, 그럼 61페이지에 문제 1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합시다. 다음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식이 이렇게 변형되네요. 3의 제곱, 2분의 3, 2의 6제곱, 3분의 1.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3의 세제곱, 2의 제곱. 그럼 결과는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A 값과 B의 세제곱 값이 주어져 있고요. A, B의 4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A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는 3의 2분의 1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B의 세제곱은 2의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B는 2의 2분의 1에 3분의 1과 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6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B 4제곱은 A의 4제곱 곱하기 B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제곱 2의 6분의 1의 4제곱 지수법칙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해지죠? 이렇게요. 그럼 결과는 9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번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틀렸죠. 세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64의 세제곱근은 3개가 존재하겠죠. 이 4가 64의 세제곱근인 거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구하면 4가 나오겠죠. 기억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니은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제곱근 루트 64는 4이다. 그렇죠? 14라는 것은 4의 거듭제곱으로 4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제곱근 루트 64라는 거는 4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6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이다. 아니죠. 양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가 존재합니까? 2개가 존재해요. 하나만 썼으니까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더군다나 이 4는 64의 4제곱근도 아니죠? 디귿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여러분들 기억번에 64의 세제곱근 그리고 디귿번에 64의 4제곱근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64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3번 곱해서 64가 나오는 x의 값을 말합니다. 그렇죠? 64의 4제곱근이라는 거는 4번 곱해서 64가 나오는 y 값을 말합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3제곱근, 4제곱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각자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이 두 식은 밑이 3인 로그니까 3의 2의 2분의 3 빼기 로그 162를 변형하면 이것은 9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수가 9 루트 2가 되겠네요. 다음에 이 밑이 루트 3인 로그의 경우에는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이것은 2 곱하기 로그 3의 3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2 로그 3의 3. 자, 앞에 있는 이 두 식은요, 밑이 같으니까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 3의 9 루트 2분의 2의 2분의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루트 8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2 루트 2가 되겠죠. 다음 뒤에 있는 수는 이 로그의 식은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1이 되죠. 그럼 뒤의 값은 2 루트 2가 없어지겠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로그 2, 3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9 플러스 2요. 그래서 9라는 것은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이것과 이것이 없어지겠고 남는 건 뭐만 남을까요? 로그 3의 2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 그래프와 겹친다. 이럴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평행 이동을 이용한 문제네요. y는 3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식은 y-n 3의 x-m제곱이 되겠죠. 정리하면 y는 3의 x-m 플러스 n이 되는데 이것이 다음의 식과 겹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식을 달리 표현하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3의 x 플러스 2 더하기 2, 즉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식이다. 그럼 m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n은 2가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답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 나온다. 됐죠?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제네요. 로그 2의 4x-12의 그래프가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때 ab 값을 구하자. 여러분, 로그 2의 4x-12를 한번 봅시다. 이것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3 4로 묶이니까요. 자, 그럼 이것은 로그 2의 x-3 더하기 2와 같습니다. 자, 이거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그래프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다음의 함수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다. 따라서 a 값이 3이란 얘기고 b 값이 2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8분의 로그 2의 4는요. 분자가 2가 될 테니까 로그 2의 2의 제곱이니까요. 이 값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이와 같이 두 개의 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얘기니까요. 2분의 로그 8의 a가 4분의 1이다. 이것과 이것도 같다라는 얘기니까 4분의 로그 4의 b는 4분의 1이다. 이 둘을 만족하는 ab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쵸?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첫 번째 이 등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 8의 a의 제곱이 1이 된다. 그럼 a 제곱의 값이 어떻게 될까요? 8이 나오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등식은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가 같으면 되겠네요. 그럼 로그 4의 b가 1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은 4가 나오는 거겠죠. 문제에서는 a제곱에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2가 나온다. 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이 주어진 등식을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여라. 로그 방정식에 대한 문제네요. 자, 좌변이 모두 밑이 4인 로그니까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보죠. x-7분의 x. 진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우변도 밑이 4인 로그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진수가 4의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밑이 같으니까 무엇만 비교하자? 진수만 비교해 주자.
그럼 x-7분의 x가 4의 2분의 1제곱과 같은데요. 여러분들 4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이 값은 2가 되겠죠. 따라서 2x-14가 x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x의 값은 14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무엇을 점검해보자? 진수 조건을 점검해보자. 문제에서 진수가 두 가지네요. x, x-7. x가 0보다 커야 되고 x-7도 역시 0보다 커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값의 범위를 찾으면 x는 7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겠네요. 자, 아까 구한 이 x는 14라는 값이요.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값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기억과 니은 둘을 확인하면 비로소 그때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x는 14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이 8번 문제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까지만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도 뭐 과정을 알 수 없으니까 틀린 건 아니겠죠. 만약에 8번과 같은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진수 조건을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9번 문제, 62페이지에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지수 부등식이 주어졌습니다. 지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자. 왼쪽은 밑이 10분의 1, 10분의 1, 오른쪽은 밑이 10인 지수입니다. 밑이 다르니까 밑을 통일시켜주고 시작해봅시다. 왼쪽의 식을 밑이 10인 지수의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0에 2x-1이 되겠죠? 밑이 같으니까 우리는 지수만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요, 밑이 1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2x-1이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x의 범위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 5개가 되겠네요.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3의 x제곱, y는 로그 3의 x. 이 둘은 역함수 관계죠. 이런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A점의 좌표가 A, B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로그 3의 AB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그림을 볼까요?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인 y는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자, 이 로그 함수가 a, b라는 점을 지난다라는 건데요. 이 둘은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1, b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y는 3의 x제곱의 지수함수가 1, b를 지납니다. 자, x 대신에 1, y 대신에 b를 대입해보죠. 그럼 b값이 3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b의 값을 구해봤는데요. b의 값이 a를 대입한 로그 함수에서 a를 대입한 함수 값이죠. 그럼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겠네요. 3은 로그 a의 3의 a와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면 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로그 3의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와 b의 값이 각각 a 세제곱, 그리고 3의 세제곱, 그리고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3의 4제곱이 되겠죠? 결과는 4가 나오겠네요.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함수가 로그 함수네요. 자,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 -2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로그 함수의 최소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감소함수가 되겠죠.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y는 작아지겠죠? 그리고 x가 작아질수록 y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2다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x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인 8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2는 x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8을 대입했을 때 x가 8일 때 로그 함수가 최소가 된다. 따라서 8-a가 2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a 값은 4가 나온다. 12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로그 함수, 지수 함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것이 밑을 보고 감소함수인지 증가함수인지를 보면 쉽게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어떤 미생물의 양은 t시간 후에 처음의 양의 2의 kt제곱배가 된다. 16시간 후 이 미생물의 양이 처음 양의 2배가 된다고 할 때, 자, 문제입니다. 4일 후 미생물의 양이 처음의 양의 몇 배가 되는지 구하여라. 먼저 미생물의 처음의 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미생물의 처음 양을 편의상 A라고 해봅시다. T시간 후에는 처음 양의 2KT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A였던 게 시간이 T시간 후에는 2KTA가 될 것이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16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2의 16KA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 16시간 후에 미생물의 양이 처음 양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양을 몰라서 A라고 놨으니까 처음 양의 2배라는 건 2A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A가 없어지고 2의 16K제곱이 2와 같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K는 16분의 1이 되겠다.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4일 후에 이 미생물의 양은 처음 양의 몇 배가 되는가? 자, 원래는 A였습니다. 처음에 A였던 이 미생물의 양이요. 4일이 지났어요. 4일. 4일이 지났다라는 거는 몇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인 걸까요? 그렇죠. 96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미생물의 양이 2에 96시간이 지났으니까 K 곱하기 9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서 K 값을 구했으니까 16분의 1 곱하기 96시간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6과 96은 약분이 되어서 지수가 6이 되겠죠? 따라서 2의 6제곱배 2의 6제곱이라는 거는 64인가요? 64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6제곱근 루트 3의 5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일 때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자연수의 n제곱근,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6제곱근 루트 3의 5제곱을 n번 곱하게 되면 이 결과가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거듭 제곱근의 성질과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이 좌변의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의 6분의 5의 n제곱이요. 자,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자연수가 된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지수가 6분의 5의 n제곱이 만약에 정수가 되면 전체가 자연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이 전체의 식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 해당하는 이 지수의 식이요. 6분의 5 n제곱이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n은 6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자, 2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 6의 배수는 몇 개가 나올까요? 10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6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주어진 노란색 네모칸의 식을 좀 변형해 볼까요? 좌변은 6-2의 x제곱인데 우변의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8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우변의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 다음에 2의 x제곱을 우리가 하나의 문자 t라고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럼 t는 2의 x제곱이라는 t와 x의 함수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값이 결정되니까 이 t는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다음의 식이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6-t는 8 곱하기 t분의 1, 양변에 t를 곱해볼까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t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4, t-2 이퀄 0. 그럼 t값이 2가 되거나 또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다시 환원을 시켜주면 결국 2의 x제곱이 2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거나 2의 x제곱이 4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정식의 근은 2x제곱이 2일 때 1, 그리고 2x제곱이 4가 될 때 2,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네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3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것의 두 근이 이와 같이 로그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자, 방정식이 있고요. 2차 방정식이 있고 근이 주어져 있네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로그 3의 a를 알파, 로그 3의 b를 베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그럼 로그 3의 a, 알파 더하기 로그 3의 b,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로그 3의 a,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b,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6이 되겠네요.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조건에는 로그의 밑이 전부 다 3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밑을 바꿔보자.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밑이 3인 로그의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 3의 a, 로그 3의 b 더하기 로그 3의 b분의 로그 3의 a. 그쵸? 자, 그런 다음 이것을 통분해 볼게요. 분모가 다르니까 이 식을 통분해 보면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b 분모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대각선의 방향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로그 3의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의 b의 제곱.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a 곱하기 b가 되는 거잖아요. 분모는요. 자, 이 분모의 식은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모는 6이 되겠고요. 자, 분자의 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더한 것으로 계산해보죠. 자, 그러면 로그 3의 a 더하기 로그 3의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로그 3의 a, 로그 3의 b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여기에, 이것은 여기에 정리하면 6분의 36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결과는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죠.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었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주 언급이 되는 거니까 혹시 잊어버린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번 문제였습니다.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들, 질문하고 싶거나 공부법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DM, 이메일 남겨주세요. 라이브 매스는 대한민국 수포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